네, RPM 112쪽에 806번 문제입니다. 2차 함수하고 직선이 함께 등장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 보이는데 이 부등식을 잘 뜯어보면 진짜 뜯어봐야 돼요. 뜯으면 어떻게 되냐면 ax 제곱한 다음에 여기 지금 bx만 여기다가 내비두시고 여기서도 c만 내비두고 마이너스 부호를 갖고 있는 것들은 반대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이렇게, 그쵸? 그렇게 분리를 시켜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좌변에 있는 요식은 문제에 나온 2차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얘입니다. 요 빨간 그래프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초록 그래프, 요 직선을 말하는 거겠죠. 이렇게 직선을 말하는 건데,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빨간 그래프가 초록 그래프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죠. 그 말은 이 그래프가 더 위에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딱 보이지 않나요? 빨간 그래프가 초록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구간은 정확하게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의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x의 범위는 이렇게 되고요. 지금 보면 여기에 등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빨간과 초록이 같을 때도 체크해야 되는 거잖아요. 같을 때도 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답이죠. 그래프만 이해하면,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그래프만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807번 문제입니다. 그래프를 예쁘게 다 그려줬고요. fx가 0 이하인 부분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0보다 작으면 x축보다 아랫부분을 색칠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색칠이 될 거고, 이 부분이 이렇게 색칠이 됐다면 우리는 항상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라는 요 경계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색칠된 부분은 그 두 경계선의 사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아 라는 해를 그래프에서 바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요게 답이죠. 네, 808번 문제입니다. 조금 이제 그리기 편하게 옆에다가 똑같은 그림을 다시 하나 그려놨어요. 얘랑 같은 그림이고요. 자, 이 문제에서는 어떤 부분을 찾고 있냐면 fx하고 gx를 곱했을 때 0 이상인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뭐 일단 0이 되는 순간은 금방 보이죠. A나 B나 C나 D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등호가 들어간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답을 쓸 때도 등호를 넣어주면 되는 거고, 핵심은 fx하고 gx가 곱했는데 양수가 됐다는 겁니다. 자, 곱해서 양수가 됐다는 건 두 식의 부호가 같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fx라는 식과 gx라는 식의 부호의 변화를 보고 싶은데, 자, fx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부호가 변하는 지점을 다 경계선으로 삼아 볼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a라는 지점, 그리고 여기 b라는 지점, 그리고 d라는 지점, c라는 지점, 그리고 d라는 지점. 자, 이렇게 그러니까 fx든 gx든 부호가 변화가 생기는 지점을 다 경계선으로 지금 잘라본 거예요. 그러면 이랬을 때 이렇게 이름을 붙일게요. 여기를 A 구간, 여기를 B 구간, 여기를 C 구간, 여기를 D 구간, 마지막 E 구간. 자, 이렇게 구간을 붙이고요. 각각의 구간에서 fx와 gx의 부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fx부터 보시면은 fx는 지금 A 구간에서 x축보다 아래에 놓여 있죠, 그래프가. 그쵸? x축보다 아래에 놓여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부호는 마이너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A라는 지점을 넘어가면서 fx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그쵸? 네, 그러면 x축보다 위로 올라갔으니까 플러스 부호로 바뀐 겁니다. fx의 부호가. 자, 그러다가 여전히 x축보다 위를 유지하고 있죠. 여기도 여전히 플러스였고요. 그러다가 C를 돌파하면서 이제 X축보다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마이너스 5로 바뀌었죠. 이 마지막 구간은 볼 것도 없죠. 얘가 쭉 내려갈 테니까 저기 아래에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빨간 그래프도 부호를 판단해 보면, 자, 첫 번째 구간에서는 보이지도 않죠. 왜냐하면 얘는 저기 높이 올라가 있을 거니까. 자,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것도 지금 x축보다 위에 있죠. 그러므로 플러스. 그러다가 b를 기점으로 해서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마이너스 부호로 바뀌었고요. 자, 여전히 d 구간에서도 마이너스 부호였다가 여기를 뚫고 올라오면서 플러스로 바뀌는 이런 부호의 변화가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써져 있는 부호를 보면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fx와 gx의 부호가 같은 구간을 선택하는 겁니다. a, b, c, d 이 중에. 자, 어디가 부호가 같나요? 여기 b 구간 부호가 같고요. d 구간 부호가 같네요. 그쵸? 아, 그럼 이 문제의 답은 b 구간과 d 구간이 되는 거고, 자, b 구간이라는 거는 a 하고 x 하고 b까지 요 범위가 b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d 구간이라는 것은 c하고 x부터 x가 c부터 d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등호가 붙은 이유들 전부 요거 때문에 그렇죠. 0이랑 같아도 된다라는 조건 때문에 경계선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요렇게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죠. 나중에 익숙해지면 굳이 이렇게 안 잘라도 눈으로 봐도 뭐가 양이고 뭐가 음인지 보이거든요. 근데 혹시나 이런 거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은근히 많아가지고 좀 꼼꼼하게 풀어봤습니다. 네, 809번입니다. 간단해 보이는 2차 부등식인데 에이 뭐 이런 거 껌이지 뭐 하고 시작을 해봤는데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쵸?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어떻게 해보라 그랬냐면 근해 공식을 쓰기 이전에 먼저 체크하라 그랬죠. 과연 얘가 x축하고 이렇게 만나는 친구인지, 그죠? 아니면 접하는 친구인지, 아니면 x축보다 이렇게 위에 붕 떠 있는 녀석인지 이거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근해 공식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얘 판별식부터 체크해 보면 되겠죠? 판별식의 짝수 공식을 써보면요, 1 플러스 7이 돼가지고 0보다 큽니다. 아, 그러니까 x축이랑 두 번 만나는 이런 모양이 맞네요. 이런 모양이 맞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구해야죠. 요 포인트하고 요 포인트가 얼마인지 궁금해졌죠. 그래서 이때 근해 공식을 써서 이 두 포인트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짝수 공식을 쓰면요, 1플마 루트 8, 그럼 2루트 2라고 쓸게요. 2루트 2. 자, 그래서 왼쪽 포인트는 1 마이너스 2루트 2, 오른쪽 포인트는 1 플러스 2루트 2가 되겠고, 자, 우린 지금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찾고 있기 때문에 x축보다 위쪽 부분을 색칠해야 되겠죠?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 이렇게입니다. 그쵸? 딱 봐도 보이죠? 두 경계 지점으로부터 바깥쪽 방향을 얘기하는 그림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양끝값이라고 얘기하는. 자, 그래서 x는 1-2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1 플러스 2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해를 가질 수 있고, 그것을 지금 요렇게 써놨으니까 누가 알파인가요? 얘가 알파네요. 그리고 얘가 베타네요. 그쵸? 네, 그러면 베타에서 알파를 빼라, 요 놈에서 요 놈을 빼라 라고 했기 때문에 빼보시면 답은 4루트 2가 되겠습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판별식부터 체크하고 근해 공식은 필요한 순간에, 지금처럼 x축이랑 두 군데서 만난다는 게 확인이 된 후에 근해 공식을 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810번 문제입니다. 자, 다 우변으로 넘겨가지고 한번 풀어볼까요? 2x제곱에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인데 얘는 다행히 인수분해가 되네요.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x 마이너스 3 그리고 2x 플러스 1 요것이 0보다 작죠? 이쪽에 쓸게요. 자, 이렇게 써도 되죠? 그쵸? 자,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범위는 사이값이네요. 사이값. 얼마와 얼마의 사이값이냐면 마이너스 2분의 1과 3의 사이가 되겠죠. 등호 포함해서 요렇게가 됩니다. 자, 그럼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 0, 1, 2, 3 요렇게잖아요. 그쵸? 네. 따라서 답은 4개라고 쓰면 되겠죠? 네, 811번입니다. 2차 부등식 중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요것들은 이제
뭐 인수분해 해가지고 풀리는 애들도 있겠지만 그래프의 모양을 참고해서 풀어야 되는 애들도 있겠죠. 그렇죠? 자, 1번부터 보시면 완전 제곱식입니다. x-3의 제곱이에요. 자, 그럼 얘는 x축하고 요렇게 접하는 그래프가 그려졌는데 그 접하는 지점이 3인 거고 문제에서는 0보다 큰 부분을 찾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3이 빠지게 됩니다. 그죠? 3 빼고 이만큼인 거잖아. 그지? 네, 그래서 이때 해는 x는 3이 아닌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해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문제에서 원하는 해가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2번은요. 얘도 완전 제곱식이죠. 2x 플러스 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이번에도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지는데요. 이렇게 돼가지고 접하는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번엔 요 포인트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이번에 찾으려고 하는 거는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x축보다 아래쪽 부분에 내려와 있는 그래프가 없기 때문에 0보다 작은 부분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 없느냐? 아니죠. 여기 등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x축에 딱 걸쳐 있는 요 친구 하나만 해가 됩니다. 그래서 2번 문제의 답은 x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쓰는 것이 2번 부등식의 해가 되겠고요. 자, 3번 부등식 볼게요. 3번 여기다 할게요. 3번은 넘겨보면 얘도 완전 제곱식이네요. 3x 마이너스 1의 제곱 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얘도 그러면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x축하고 접하는 상황이고 요 만나는 지점이 3분의 1일 거고요. 0보다 커도 되고 같아도 된다 그랬어요. 그쵸? 아까 1번과 비교해보면 1번은 커야 돼. 그래서 0이랑 똑같은 애를 뺐죠, 답에서. 근데 이번에는 커도 되고 같아도 돼.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 3분의 1이라는 지점을 더 이상 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같아도 되니까. 그래서 그냥 이만큼이 전부 다 답이 되는 거고, 자, 요것의 해는 모든 실수. 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 답이 안 나왔죠? 4번으로 가볼게요. 4번은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4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입니다. 그러면 2x 마이너스 3의 제곱이죠? 그러면 제곱이 나왔으니까 얘도 당연히 완전 제곱식, 아니, 이렇게 생긴 접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접하는 포인트 2분의 3이에요. 근데 문제는 얘가 0보다 작은 부분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죠? 0보다 작다는 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찾으라는 거죠. 이번에는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x축에 딱 다 있어도 안 돼. 그죠? x축보다 완전히 아래로 내려와 있는 것만 찾으라는 건데 지금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x축보다 아래로 내려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쵸? 네. 따라서 4번이 해가 없다가 되겠고요. 답은 4번이고 한 김에 이제 뭐 5번도 해보면 5번은 1, 3의 마이너스 플러스 요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자, 5번은 바로 풀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나온 5개 중에 가장 쉬운 게 5번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하고 1 사이 값이죠. 요렇게. 네. 어쨌든 해가 존재하는 건 확실하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812번 문제입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2차 부등식은 그냥 요렇게 풀면 되니까요. x-1, x 플러스 7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크거나 같다. 그러면 사이 값이 아니라 양끝 값입니다. 그죠? 양끝 값. 그래서 x는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우리가 이런 범위를 갖는 그런 부등식을 골라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요거는 바로 제껴도 됩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어떤 느낌으로 풀리는 애들이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게 4보다 작은 거니까 절대값 빼고 나면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사이 값의 느낌으로 풀리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겠죠. 그럼 우리는 2번과 3번만 확인해 보면 되는데 2번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플러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쵸? 그럼 여기서 3 넘기면 x는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다. 자, 여기서 3 넘기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찾아버렸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양 끝값의 느낌이 나오게 하려면 절대값 씌운 게 얼마보다 크다 해야 되겠죠. 그쵸? 네, 그래야지 요렇게 갈 수 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